학교생활부 기재 개선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많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학생부가 간소화됐어요. 대입에 미반영돼요. 라고 알고 있는 항목들이 있어요. 그 항목이 뭐냐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요겁니다. 수상 경력 대입 미반영. 보이시죠? 봉사활동 중에서 무슨 봉사죠? 개인 봉사 대입 미반영, 다음 자율 동아리 대입 미반영, 독서 활동 상황 대입 미반영이라는 말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이 대입 미반영이라는 말은 블라인드가 아니고요. 네, 기록은 됩니다. 다만 점수로 환산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사실 좀 잘 눈여겨보시면 특목고나 자사고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제출하던, 많이 작성하던 영역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미반영함으로써 일반고 아이들이 넘을 수 없었던 특목 자사의 벽을 넘을 수 있을 만큼의 도움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일반고 친구들은 우리는 안 해도 돼라고 생각을 하고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24학년도부터 이게 반영이 됐는데 일반고 친구들이 대입에서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처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도 챙겨야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그다음 오늘 좀 얘기해야 될 얘기들이 좀 많은데 네, 뭐 요거는 올해 6월에 시행됐던 모의고사 얘기죠.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인원수가 늘었어요. 그리고 N수생이 역대 최다였어요. 여기서 하나 더 알 수 있는 거 올해 또 뭐가 되겠죠? 9월 모의고사부터 재수생이 유입이 되겠죠? 네, 역대 최다의 재수생이 유입이 될 것이다라는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육모에서 저는 최저를 맞췄어요라는 친구들도 사실은 구모에서 완벽하게 그리고 최저는 등급으로 맞추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게 나는 2등급으로 간신히 맞췄어. 근데 2등급이 90, 뭐 한 2%, 3% 이런 2등급이 아니라 89%로 맞췄다 그러면 긴장하셔야 돼요. 실제 수능에서 안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네, 수능은 변수가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 그 다음에 사탐런이라는 얘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사회탐구 응시자 수가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정시까지 생각을 한다면, 그런데 의치한 약수를 노리거나 상위권 공대를 노린다면 그 학교별로 과탐의 가중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까지 고려를 해서 선택 과목을 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수능 최저만을 위한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는 사탐이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1등급을 찍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하시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사탐론이 대세라고 가시면 안 돼요. 자, 여기서부터 좀 집중해 주십시오. 올해 고3들 아이들 대상으로 뽑는 인원의 비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정시는 빼고요. 정시는 지금 말하고자 하는 취지가 아닙니다. 수시를 보시면 논술하고 실기도 제외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이 있죠. 중요한 포인트는 교과 전형으로 올해 45.1%, 종합 전형으로 23.6%를 뽑는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뭐야, 교과 전형을 많이 뽑잖아. 그럼 교과 전형으로 대학을 가야겠네. 내신에 올인해야겠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조금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 장을 보시면 좀 느낌이 오십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라는 서울대학교는 교과 전형 자체로 아이들을 뽑지 않아요. 종합 전형으로만 뽑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수치들도 보시면 인서울 상위권 대학들이죠. 뽑는 비율을 보면 대부분 10%대 초반 또는 초중반 정도를 뽑는다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종합 전형으로 가면 뽑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실제 올해 고1들 5등급 체제로 지금 내신 환산되고 있죠. 1등급을 받은 아이들은 좋은 대학을 갈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좋은 대학 간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네. 똑같은 1등급이냐? 아니죠. 1등급 중에서 누가 더 잘하느냐? 누가 더 이 대학에 어울리느냐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단지 등급으로만 평가하기엔 부족하다. 그거는 이미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교과 전형보다 종합 전형으로 많이 뽑습니다. 그리고 종합 전형으로 뽑는다는 얘기는 이 학교들의 합격생, 종합 전형의 합격생의 절반 이상을 항상 특목 자사고 아이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자, 우리나라에서 서울대학교를 제일 많이 보내는 학교 그러면 외대부고 하나고, 네, 아니면 뭐 대원외고 이렇게 1, 2, 3위를 항상 차지하니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학교들이 왜 서울대를 또는 연고대를 네, 서성안을 중경외시를 많이 보낼 수밖에 없을까? 네, 분명히 이 여기 학교도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을 거고 지금 1등급부터 5등급까지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좋은 대학을 많이 보낼 수 있는 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상위권 대학이 많이 뽑고 그리고 그 종합 전형이라 함은 내신의 비율을 최소화하면서 네, 서류와 면접의 비율을 높였다. 그래서 종합 전형은 크게 학생부 서류 100% 전형으로 뽑던 거 아니면 학생부 서류를 1단계에선 100%를 뽑고 그리고 2단계에선 면접을 넣던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내신의 중요성보다 서류의 질과 그 다음에 면접의 중요성이 커지는 게 종합전형입니다.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뭐 작년에 뭐 저희가 지도했던 아이들 중에 외대부고에서 5.1등급 받았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성균관대학교 합격했고요. 외고에서 4.7등급 받았던 아이 같은 경우는 한양대학교에 추합으로 붙었고 그다음 경희대, 서울시립대 등이 합격을 합니다. 한양대는 작년까지 학생부 종합전형이 서류 100% 전형이었죠. 올해부터 면접 전형도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왜 4.7등급이 종합전형에 합격을 해 내신이 안 좋은데 이거는 서류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잘 인지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고1들 선택 과목 하고 있는 시기죠. 이미 한 학교도 있고, 지금 하고 있는 학교도 있고, 기말 끝나고 하는 학교도 있을 겁니다. 이거는 모두 1차 선택이에요. 확정이 아닙니다. 확정은 2학기 때 될 겁니다. 그럼 왜 굳이 1차를 선택을 하게 하느냐? 인원수가 적게 모이는 과목들은 수강할 수 없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합 전형으로 먼저 노려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교과 전형도 교과 100이 들어가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 학교들은 뭐가 들어갈까요? 수능 최저가 들어가겠죠. 교과 전형에서 마저도 교과 100%로 뽑는 인서울 상위권 대학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수능 최저 또는 여기 있는 것처럼 서류, 정성평가가 서류겠죠. 정성평가, 정성평가 많으면 30%까지 반영되는 교과 성적만으로 뽑지 않는 이런 학교들이 늘고 있다. 그리고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서류 평가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라는 얘기가 늘어나고 있죠. 실제로 잠깐 정시 얘기 말씀드리면 정시에서도 수능 성적만으로 뽑는 게 아니라 수능 성적에다가 뭐 하고 있죠? 학생부 교과 평가를 넣는 학교들이 이미 서울대 고대는 시행했었고요. 올해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내년부터는 또 많은 학교들이 추가가 됩니다. 그만큼 절대적인 성적만으로 아이들을 뽑아야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 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대학들은. 이거는 이제 반영되는 과목들 참고하시라고 한번 넣어드려 봤고요. 그래서 결국엔 27학년도 대입이라고 해놨는데 26학년도 대입은 이미 3학년 1학기 거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2부터는 학생부를 통해서 본인의 진로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 흔적을 남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9등급 체제건, 5등급 체제건, 내신에서 부족한 걸 서류와 면접으로 역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대입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의 메리트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교과가 좋은 아이들, 내신이 좋은 아이들은 교과 전형으로도 써야 됩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은 극소수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학생부 전형의 중요 포인트는 뭐 별로 뭐 이거보다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입학사정관이 가장 많이 보는 항목이 뭘까? 가장 중시하는 항목 바로 이겁니다. 교과 성적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얘가 과연 1등급이어야 되느냐? 이것도 중요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뭐죠? 면접입니다. 그 다음이 뭐죠? 세특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어떤 거 위주로 평가가 되는지 전 교과 성적은 밑에 내려가 있죠. 그만큼 전 교과 내신 평균보다 중요한 게 존재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읽어보시면 뭐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학생부는 교사가 직접 입력합니다. 하지만 교사 지도하에 학생이 작성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데 그 자료는 이렇게 존재합니다.
네, 이거를 좀 잘 보이시라고 편집을 했는데, 네, 못 믿으실까 봐. 네, 그래서 아예 이 문서를 캡처를 했어요. 네, 그리고 아까 적어드린 내용이 여기 다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네, 이 다에 있는 내용을 옆으로 키워봤습니다. 네, 보시면 알겠지만 네, 똑같이 적혀 있죠. 네, 그리고 가능한 거 적혀 있죠. 여기서 집중해서 보셔야 될 건 요겁니다. 수행평가 결과물 포함 수업 산출물이다라는 표현이 있죠. 자, 교사 지도라는 건 요즘 고등학교들에서 얘들아 세특 작성해와 선생님이 그대로 넣어줄게 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네, 이게 교사 지도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럼 그런 얘기를 안 하는 학교는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아니죠. 거꾸로 교사 지도를 얻어야 됩니다. 교사 지도를 받는다는 건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 혹시 학생부에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끔 도와주실 수 없나요? 라고 부탁을 드리고 매달려서 추가 자료를 어떻게든 넣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자, 외대부고 하나고가 왜 대학을 잘 보내느냐? 이거는 일단 교과목 선택에서부터 유리하고요. 네, 그리고 학교에서 하는 모든 활동, 모든 수행평가들이 일반고의 수준을 넘어서죠. 네, 그러니까 일반고에서 하는 수행평가만 적혀서는 인서울 상위권 대학에서 서류평가에서 이기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는 얘기는 내신 경쟁은 같은 학교 애들하고 하지만 학교생활 기록부라는 서류 경쟁은 전국에 있는 고3하고 해야 된다. 내가 가려는 학교가 인서울 상위권 대학이라면 그 경쟁을 외고, 국제고, 자사고, 과고 영재학교 또는 전국 단위 자율학교, 전국에 있는 광역 자사고, 그리고 자율형 공립고 등과의 경쟁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세특 작성에서의 포인트는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아이들은 지적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배운 내용만 들어가면 안 되고, 아이가 활동한 것만 들어가면 안 되고, 그걸 바탕으로 호기심이 생겨 추가적으로 독서를 하고 탐구를 해봤습니다라는 내용이 들어갈 때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게 1학년, 2학년, 3학년으로 후속, 연계, 심화 활동으로 이어질 때 좋고, 학년 간 연계도 좋지만 네, 영역 간 연계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자율활동에서 했던 걸 토대로 세특의 또 다른 내용으로 연계가 돼서 들어간다.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심화 단계까지 들어간다 그러면 대부분 뭘 찾아야 되죠? 네, 논문을 찾아야 됩니다. 요즘엔 일반고에서도 논문을 분석하는 수행도 시켜요. 네, 그리고 논문을 두 가지를 골라서 그걸 가지고 분석도 시킵니다. 네, 그런데 이미 이건 자사고나 외고 같은 데선 이미 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조금씩 변해가는 일반고들이 생긴다. 변해간다라는 게 네, 이제는 네, 서류 경쟁을 누구랑 해야 되는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우물안 개구리처럼 학교 안에서 활동만 열심히 하면 돼라고 생각을 한다는 건 네, 앞으로의 대입에서 굉장히 불리해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 세트는 넘어갈게요. 자료로는 나중에 드릴 건데 네, 이거 말고 뒤에 네, 최근에 작성한 자료, 네, 최근에 만든 자료가 따로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고2라면 1학년 때 했던 모든 활동을 나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머릿속으로요. 그게 안 된다면 1학년 학생부를 떼야겠죠. 1학년 학생부를 떼서 그걸 보면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2학년 때 나는 뭘 해야 되느냐. 이미 1학기 수행평가 끝났는데요. 후속 활동, 연계 활동 필요하고요. 그리고 2학기 때 해야 되는 걸 연계시켜도 좋습니다. 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야 되기 때문에 네, 알아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부모님들께 당부하는 말이긴 한데 뭐 그냥 좀 웃자고요. 네, 웃자고 말씀드리는 거고 요런 말은 애들한테 하지 말자 이거죠.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네, 부모님도 많이 하고요. 뭐 가장 심각한 건 이런 거죠. 야, 너 그 큰아빠네 형 봐봐. 그냥 집에서 공부만 해도 서울대학교 가잖아. 근데 너는 누굴 닮아서 공부를 이렇게 못하는 거야? 어? 또 어떡할 거야, 이제. 이런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물론 저도 학부모지만 가급적 안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왜냐면 저는 설명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네, 가급적 안 하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네, 하지 말자. 네, 최대한 아이들을 존중해 주면서 해보자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정말 잘 보셔야 되는데 5등급제와 5등급제가 나옵니다. 자, 5등급제에서는 선생님 구간이 너무 넓어요. 그죠? 그럼 이제 오늘도 제가 중3 설명회를 하고 왔는데 학부모님들이 항상 물어봐요. 특목자사고 가서 3, 4, 5등급 받으면 좋은 대학 못 가나요? 네, 거기 가서 그거 등급 받으면 의미 없잖아요. 일반고 가서 1, 2등급 받는 게 낫지 않나요?
네. 자, 일반고 가서 2등급 받고 어디 가실래요? 네. 그리고 이거를 등급에 관해서 네, 신경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내신은 일반고든 특목 자사고든 죽어라 해야 됩니다. 죽어라 해서 어떻게든 올려야 돼요. 최대한 끌어올려야 돼요. 이걸 목적으로 가지셔야 돼요. 특목고 간다고 내신은 못해도 돼라는 마음을 먹는 순간 못 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끌어올려야 돼라는 마인드로 열심히 할 거란 얘기죠. 그런데 유리한 건 특목자사고는 이미 하고 있는 활동이 일반고랑은 너무 다르니까. 적히는 질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학사정관들이 좋아할 만한 얘기들 위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등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니까 뭐 종합전형은 내신이 부족해도 역전할 수 있어요라고 생각하지만 결과는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절대적인 등급만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1등급 이런 거 필요 없고요. 딱 여기만 보시면 돼요. 먼저 네, 한 1.5등급 정도 되는 구간, 그 다음에 2등급 정도 되는 구간 여기까지만 비교해보면 네, 느낌 옵니다. 일단 여기는 1.5등급이 몇 등급 정도로 환산되냐면 2.3등급, 9등급일 때 2.3등급 정도 되겠죠. 그럼 2.3등급 받으면 어디 합격하나요가 아니라 종합전형 기준으로요. 중경 외시 정도를 네, 도전으로 써볼 겁니다. 대신에 학생부가 좋으면. 네, 조금 부족해 그러면 이제 건동수 정도를 도전으로 네, 써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나면 네,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정도를 소신지원 정도로 쓰지 않을까. 네, 그리고 과기대나 광운대, 그리고 뭐 단국대 네, 정도를 생각하지 않을까. 네, 요 정도 등급이란 얘기죠. 네, 물론 학교 끝난 얘기가 아닙니다. 네, 여기에 다 기본적인 베이스는 종합전형으로 쓸 때 서류가 받쳐준다면입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 저는 올 2등급 받았어요. 그럼 여기잖아요. 그럼 등급으로 한번 비교해 보면 여기는 한 3.46등급 정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면 인서울 가나요? 못 간다고 생각하시죠? 네, 그런데 서류가 좋으면 뭐 삼육대나 네, 그다음에 여대 등에서 네, 도전 가능한 대학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작년에도 네, 뭐 서울권 대치복동 말고요. 네, 인천 경기권 일반고 친구들도 3점대 중반 아이들이 삼육대나 뭐 서울여대, 동덕여대 같은 경우에는 합격한 케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종합전형으로 네, 서류가 좋은 친구들이 썼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학교 내신은 2등급 받았어, 망했어가 아니라 어쨌든 고3 때까지 최대한 끌어올리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보내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네, 나중에 자료 받아보셔서 읽으시면 돼요. 네, 읽어보시면 느낌 오실 겁니다. 네,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상대적 약화. 네, 이 상대적 약화라는 게 뭐냐면 대부분 5등급 체제가 되면 내신의 변별력이 떨어지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그렇게들 생각 많이 하시죠. 네, 그런데 내신의 변별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내신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신만으로 아이들을 평가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로 이해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이해되셨죠? 왜냐면 5등급이어도 결국엔 과목 간 등급 가지고 평균 등급 만들 거고요. 그러면 등급으로 아이들을 줄을 세울 수 있습니다. 줄을 세울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추천서 개수가 정해진 학교들은 그대로 추천서를 써줄 수 있을 거고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내신은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죽어라 연습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더더욱 네, 학원이 중요해지는 시기가 올 겁니다. 네, 그래서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여기도 나중에 받아서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는 곳이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학교 생활 기록부라는 서류를 저희가 세 가지 역량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 학업 역량, 네, 뒤에도 보여드립니다. 그 다음에 못하네요. 네, 다시. 네. 그 다음이 뭐냐면 진로 역량, 그리고 공동체 역량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봐요. 되게 중요해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학교생활 기록부라는 서류를 평가하게 됩니다. 네, 이해되셨나요? 네, 그런데 여기 보시면 학생의 학업 역량은 더 이상 숫자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네, 그리고 실제로 서류 평가를 할 때 학업 역량은 아이의 성적이 아니고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아이의 탐구력을 봅니다. 탐구력이라는 건 수행평가 얼마나 열심히 했니가 아니라 수행평가한 이후에 또는 배운 내용 이후에 얼마나 본인이 궁금한 부분이 생겨서 그거에 대한 탐구를 해봤느냐,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 탐구를 했다면 추가로 더 깊이 있게 연구해 봤느냐까지를 본다는 거죠. 네, 그걸 이제 대학에서는 전공 수학 역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요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요겁니다. 네, 뉴스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네, 떠들고 있죠, 그렇죠? 네, 일단 학교마다 개설되는 과목 수, 범위, 천차만별, 그리고 기존의 고이 고삼도 선택 과목을 하지만 그때보다 교육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리고 이건 뉴스에서 따온 건데, 네, 자사고 평균 개설 과목 105.3개, 진로 융합에 관련된 거 48.8개, 평균입니다, 평균. 막 민사고는 190개 가까이 개설이 돼요. 국일고도 제가 봤을 때 130개 정도가 개설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이만큼 자사고들은 엄청난 걸 개설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역으로 넘어갈수록 일반고는요, 평균이 75.6개, 진로는 27.6개, 평균이니까 75보다 낮은 학교도 있다는 얘기죠. 이게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인원수, 네, 학년당 인원수가 작은, 네, 굉장히 적은 학교들이 있죠. 그죠? 이 학교들은 과목을 개설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고교학점제 때 과목을 개설하기 위한 최소 수강 인원수는 몇 명이냐면 5명이에요. 5명 이상이 이 과목을 들을게요라고 신청을 하면 개설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개설이 된다가 아니고. 네, 왜냐하면 이게 개설을 하기가 되게 학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리고 가르쳐야 되는 선생님 입장에선 더더욱 부담스러워요. 네, 원래 예전에 문이과 체제였을 때는 그냥 본인이 가르치는 과목은 대부분 한 개였습니다. 근데 선택 과목 체제로 바뀌면서 네, 어떻게 됐죠? 과목을 2개 이상 가르치는 선생님이 늘었죠. 근데 고교학점제가 되니까요, 3개 이상 가르치는 선생님이 나와요. 네, 학교 선생님들은 할 일이 많습니다. 가르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르치려면 준비를 한 학기 커리큘럼 짜야 되고요. 평가 계획 짜야 되죠. 그게 중간 기말, 그리고 수행 평가까지. 네, 너무 부담이 많아져요. 실제로 지금 현직에 계신 교사 선생님들과 그 설문조사를 했을 때 그 부담이 너무 크다라는 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죠. 진로에 맞는 과목 선택이 보장되지 않는다. 아니, 무슨 소리야? 거점 학교 가서 들어도 되고, 공유 캠퍼스도 있고, 온라인도 있잖아. 그렇죠. 이걸 이용할 수 있겠죠. 근데 과연 그 이용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왜냐하면 이렇게 과목 선택이 보장되지 않는 곳들은 서울에 있는 대치동이나 목동이 아닐 거고요. 네, 서울에서 멀어지는, 그리고 서울에서도 좀 이제 교육 특구라는 얘기를 듣지 않는 좀 변두리 같은 경우는 과목 개설량이 굉장히 많지가 않습니다. 경기권이나 인천권으로 가면 더 심해지고 있고요. 네. 그러면 그 학교들은 거점 학교, 공유 캠퍼스 쉽지 않아요. 온라인이요? 들을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듣고 나면 일단 내신 등급이 산출이 안 되고요. 세특에 외부에서 들었습니다라는 내용이 적히고 과연 세특이 우리 아이만의 유니크함을 드러낼 수 있는 세특이 적힐까? 저는 이 부분도 걱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 말하다가 제가 조금씩 삑사리가 날 수 있는데 지금 목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서 그 부분은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지금 갖고 온 게 바로 이제 뉴스 기사들 헤드라인을 좀 갖고 왔어요. 너무 가혹하대요. 어린 학생들에게 진로를 강요한다. 이건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모든 담임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진로에 대한 설문조사를 합니다. 네, 뭐 무슨 과를 갈 거야? 무슨 직업을 갖고 싶어? 네, 이거를 의무적으로 조사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꿈이 없는 아이들은 만들어서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학생부를 나는 디자인을 해야 돼라는 강박에 시달리면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꼭 그렇게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있으면 좋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과목 선택 시작 누가 유리할까? 누가 유리할까요? 특목자사요. 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네, 잠시 후에 보시면 합니다. 그리고 혼란 속 고교 학점제라는 얘기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천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문의를 드려도 선생님들도 잘 모른다, 확정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 이게 대학에서 이제 과별로 이제 권장 이수 과목들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원래 내년 4월에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선택 과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올해 8월까지 완료해달라라고 권고사항으로 들어갔고 지금 많은 학교들이 발표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과목 선택을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걸 모두 확인을 해 가면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헤드라인 하나 갖고 왔습니다. 고교학점제가 초래하는 양극화 폐지를 결단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뉴스에서 보도를 했다는 거죠. 네, 이미 나와 있죠. 특목자사고는 뭐 하고 있다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유리한 포트폴리오를 이미 만들고 있다. 네, 온라인 뭐 공동교육과정이 뭐 하지만 그거에 대한 얘기들 나와 있죠, 그렇죠? 네,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 될 거고 요것도 그대로 다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더 충격적입니다. 교사 희생으로 유지하고 있다. 네, 무슨 얘기냐? 10명 중 9명은 제도 정착이 어렵다라고 응답했다는 얘기죠. 네, 보이시나요? 네, 실제로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고 있는 선생님들 입에서 이런 게 나왔다는 겁니다. 네, 굉장히. 그래서 세 과목 이상이라고 얘기하신 분, 너무 많죠. 네, 부담이 되게 커질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봤더니 고교학점제에서 선택 과목은 여기뿐만이 아니라 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대부분 일반고는요, 여기에서 편성이 됩니다. 그리고 특목자사는 여기까지 넘어가서 또 편성이 됩니다. 일반고 중에서도 여기 있는 것 중에 일부를 까는 학교들이 있긴 해요. 네. 깐다고 교육부에 신고를 한 거죠. 그런데 그 과목이 개설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죠. 네,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하지만 특목자사고는 가급적 개설을 해주겠죠. 네. 왜냐면 거기는 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활동이 더 중요한 학교들이니까. 네,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게 제가 어제랑 오늘 어제 했던 지역이 중계동이고요, 서울. 그 오늘 했던 쪽은 평촌 쪽입니다. 네, 그래서 고등학교들에 깔리는 선택 과목을 좀 갖고 와봤거든요. 2, 3학년 위주로만 보시면 좋습니다. 네, 2학년 때 검정색 글씨, 그 다음에 빨간색, 파란색이 있는데 검정색으로 나와 있는 게 일반 선택 과목이고요. 빨간색이 진로 선택이고요. 파란색이 융합 선택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준비해 놓은 지역들을 놓고 보면 어, 일단 가장 많은 고등학교를 분석해 놓은 지역은 인천 지역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서울, 경기권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자료들은 사실 누구나 찾아볼 수 있거든요. 누구나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학교 홈페이지나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에 가보면 교육과정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는 엑셀 파일이나 A4 용지 한쪽으로 1학년, 2학년, 3학년 때 배우는 모든 과목을 표로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해하셔도 좋지만, 저는 좀 보기 편하시라고. 그래서 일일이 다 하나씩 이렇게 쳐서 만들어서 학부모님들과 원장님들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게 보면 한눈에 확 들어오죠. 그리고 어느 게 융합인지, 어느 게 진로인지, 어느 게 일반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고들은 조금 부족하게 깔립니다. 그나마 고급 물리학 눈에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요런 과목들, 고급 과정에 들어가면 이게 바로 아까 두 번째 페이지에 있던 과목들입니다. 그리고 넘어가 보면 3학년 때 또 뭐 나오죠? 고급 미적분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또 가다 보면 뭐 있죠? 고급 화학도 나오네요. 고급 생명과학 나오네요. 이런 과목들이 들어가면 조금은 메리트가 생긴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전부가 다 개설된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1차 조사를 하고 2학기 때 2차, 3차를 해서 최종 결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되게 명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여고인데 대진여고는 좀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굉장히 잘 깝니다. 일단 여기 들어간 과목만 놓고 보더라도 다른 일반고들은 이렇게 안 깔거든요. 잘. 두 과목을 깔았죠. 이건 뭐죠? 바로 2학년 때
미적분 2까지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끝내놓고 3학년 때 너희가 원하는 과목을 들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화학 실험, 지구과학 실험, 생명과학 실험, 물리학 실험 네, 이런 실험 과목들이 들어간다. 되게 메리트 있는 거거든요. 여학교는 문과가 많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문과가 많겠죠. 근데 이과 성향의 친구들이 많이 가는 고등학교들도 있습니다. 네,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나서 3학년 때를 봤더니 더 좋은 과목들이 들어가죠. 고급 미적분 보이시나요? 그리고 아까 했던 고급 과정들까지 포함합니다. 그리고 국제관계 이해라는 과목도 들어가네요. 고급 대수와 고급 기하까지 들어가네요. 물론 이 과목이 깔린다는 보장은 없지만, 하지만 가능성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일반고에서 이렇게 편성을 한다?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찬해줄 학교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넘어갑니다. 네, 많은 학교를 준비해 놨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갖고 온 거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저는 비교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제가 미션 드린다 그랬죠. 그 미션을 잘 수행하셔야 제가 드릴 수 있어요. 네, 왜냐면 원래 PPT 공유는 안 하는 게 불문율이거든요. 특히 이제 입시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렇습니다. PPT 공유를 잘 안 해요. 특히 이렇게 학교별로 개인적으로 만든 자료들은 잘 공유를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1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게 그리고 내년에 더 암담한 상황이 올 것 같아서 침울할 것 같아서 그래서 요 자료들에 대해서는 제가 공유를 해드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거기 때문에 되게 많죠. 많은 학교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넘기다 보면 한 학교는 조금 얘기를 하고 넘어갈 건데요. 서울대학교 합격생을 굉장히 많이 만든 학교. 네. 강북에 있는 선덕고등학교라는 광역자사고죠. 서울대를 30명 넘게 보내는 이 학교에는 보면 다른 일반고랑 다른 게 있습니다. 대부분 2학년 때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를 모두 다 지정 과목을 넣어요. 대부분 뭐 문학, 화법과 언어, 뭐 이런 거 넣거든요. 아니면 독서와 작문 이런 거 넣거든요. 2학기 때 1학기 수학, 대수, 2학기 수학, 미적분원, 1학기 영어, 뭐 영어원, 영어2, 영어원, 뭐 영어 독해와 작문 이렇게 넣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게 없죠. 고교학점제에 맞춰서 너희한테 선택권을 줄 기회가 된 겁니다. 물론 아이들은 그 과목들 중에 선택을 할 거예요. 수능 과목이기도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학문에 대한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학교가 조금 더 고교 학점제의 취지에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깔리는 과목들 자체가 퀄리티가 좋다. 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왜냐면 2, 3학년 때 보니까 거의 일반 선택보단 진로와 융합이 많죠. 그쵸? 이런 비교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건 오늘 얘기했던 안양 평촌 지역 학교고요. 부흥고는 일반고인데 일반고인데 봤더니 뭐가 들어가느냐 봤더니 여기도 몰랐습니까? 실험 과목들 넣었죠. 잘했네요. 실험 과목들 넣었죠. 여기 잠깐 색칠이 잘못됐는데 빨간색이 아니고요. 실험 과목은 모두 융합 선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내신의 변별력이 줄어든다. 내신은 부담이 커진다로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면 지금 고3 애들은 물리 2를 듣잖아요. 그럼 이거는 9등급으로 안 나오고 ABC로 나옵니다. A를 받는 비율이 학교 수업만 열심히 들어도 60%, 50%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지금 고1 애들은요, 물리 2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물리 2가 두 과목으로 쪼개졌어요.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 두 과목으로 쪼개졌는데 이 두 과목이 모두 진로 선택 과목이고 진로 선택 과목은 5등급으로 나옵니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5등급으로 병기가 되는 과목이 더 많아졌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고2, 고3 애들이 배우는 진로 선택 과목들 있죠? 그게 대부분 5등급으로 병기가 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내신에 대한 부담은 3학년 때까지 충분히 많아졌다. 라는 걸 또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고, 양목여고 보시면 그닥 메리트 있게 깔리는 게 눈에 보이질 않아요.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양이 많지 않다는 것도 눈에 보이시죠? 눈에 보이시죠? 눈에 보이시라고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충분히 좀 이해가 되실 거고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럼 여기서 외고 하나 보자. 그래서 안양예고 거 하나 넣어봤거든요. 안양예고는 잘 깔립니다.
인문사회 쪽으로는 잘 깔리겠죠. 그런데 여기가 중요한 게 원래 외고들은요. 수학이랑 국어에 대한 지금 학점이라고 해야죠. 학점수를 많이 주질 않았어요. 특히 2학년 때는 많아야 3학점 정도를 줍니다. 그런데 안양외고는 2학년 때 국어에 무려 4학점씩 그리고 수학에 5학점을 투자해요. 네, 왜냐면 이제는 외고도 느낍니다. 수학을 잘해야 대학을 잘 간다. 네, 그래서 수학에 경쟁력이 없으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고1부터는 이런 표현이 좀 너무할 수 있지만 네, 과목 간에 편식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잘하는 과목, 못하는 과목이 구분이 되면 안 돼요. 네, 나는 영어만 잘해? 안 됩니다. 대학 갈 때 불리합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잘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 근데 여기는 별로 깔리는 게 없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자 보세요. 2학년 때 과목, 그 다음 3학년 때 과목으로 갔더니 갑자기 뭐가 추가가 되죠. 따로 들을 수 있는 과목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3학년으로 가서 마무리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외고가 네, 일반고보단 낫다. 그 다음에 외대부고 보여드리는데 외대부고가 왜 좋은 대학을 잘 보내느냐? 자, 2학년 때부터 보시면 네, 갑자기 제가 얘기했던 게 아닌 초록색 글씨가 눈에 보이시죠? 네, 독특한 과목들 네, 이런 걸 아이들이 수강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융합 선택 과목 중에도 보면 네, 볼 수 없는 게 나와요. 세계 역사와 문화 일반고에서 본 적 없고요. 과학기술 사회학, 과학사 및 과학철학, 역사학으로 국제사회 읽기 이런 과목은 일반고에 없어요. 일반 선택인데 미래사회학 이런 거 없습니다. 네. 얼마나 대단한 과목이 깔리는지 그럼 3학년으로 가면요 네, 더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네, 좋은 대학을 보낼 수밖에 없겠구나. 등급이 안 좋아도 서류 평가가 워낙 좋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면접 질문이 나오면 애들 날라다니겠죠. 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뒤에 추가적인 과목을 더 들을 수 있죠.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외대부고가 좋은 대학을 보내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학교에서 하는 활동이 유니크합니다. 네, 유니크합니다. 네. 왜냐면 아무래도 기숙이다 보니까 밤 늦게까지 활동할 수 있고요. 주말에도 활동을 할 수가 있죠. 네, 바우처 프로그램 같은 건 되게 메리트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안서, 신청서를 제출을 하면 심사를 거쳐서 선정되면 학교에서 지원금이 나옵니다. 그걸 운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대표적인 네, 소크라틱 디베이트 포럼과 네, 싱크탱크 얼티메이텀이라는 프로그램은 외대부고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리고 또 네, 유리프, 네, 유레카 리서치 프로그램, 뭐 리딩 클럽, 창의융합과제연구 네, 그냥 딱 봐도 일반고에서 하지 않는 것들이 계속 깔리니까 그러니까 외대부고 가면 내신이 안 좋아도 좋은 대학을 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니까 일반고가 조금 더 나아지려면 사실은 이런 활동들이 많아야 되고 이런 활동들이 학생부에 잘 적혀야 돼요. 그런데 하는 활동들이 너무 제한적이죠. 네, 그러니까 자율활동 보면 물론 고1부터는 이제 자율자치활동으로 바뀌니까 네, 거기 보면 갑자기 흡연 예방교육, 뭐 자살 예방교육, 뭐 성폭력 예방교육 별 이상한 게 적힙니다. 네, 비교가 안 된다는 얘기죠. 네, 하나고도 보면 네, 이런 거 보시라고요. 갑자기 선형대수학, 네, 제가 수학 전공인데 네, 선형대수학 이거 대학교 2학년 때 배운 전공 과목입니다. 그리고 났더니 AP라는 과목이 여기는 되게 많이 보이시죠? 네, 그리고 다른 과목으로 가더라도 AP라는 과목이 많이 보이시죠? AP라는 과목은 대학 과정을 원서로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외국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나라 대학에 많이 오잖아요. 네, 그러면 AP 시험 굉장히 많이 봅니다. 네, 또 많이 보는 시험 중에 SAT라는 시험 들어보셨죠? 네, 요즘에 이제 IB라는 시험도 보게 됩니다. 네,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네, 과학으로 가도 AP, 그리고 다른 데선 볼 수 없는 전산물리, 현대물리, 천문학, 세미나 같은 굉장히 유니크한 과목들이 개설이 된다라는 거. 네, 예술로 가도 네, 일반고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과목들, 그리고 정보로 가더라도 AP 과목이 들어가고, 교양으로 갔더니 듣도 보도 못한 과목들이 이렇게 개설이 된다는 얘기죠. 네, 이미 과목 개설 양이나 질이 떨어지니까. 그럼 일반고는 대학 못 가나요?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 동아리도 어마어마하죠, 활동이. 지편이라는 프로그램, 네, 되게 대표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총학생회, 그 다음에 자치법정 팀 프로젝트. 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들 되게 중요하고요. 네, 쇼콰이어. 네, 되게 아이들이 즐기면서 하지만 네, 준비하는 것, 그 다음에 요거는 네, 일반고 아이의 학생부, 그리고 외고 아이의 학생부입니다. 네, 설명회를 들어보셨다면 네, 비교하는 거 다 들어보셨을 거고, 네, 요게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니라서. 그리고 이건 자료를 받아서 읽어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봤습니다. 네, 꼭 읽어보셔야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상 오늘의 메인이고, 이 자료를 만든 이유는 특목 자사고 아이들만큼의 세특을 일반고에서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네, 그리고 그 전략은 네, 지금 말씀드린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대부분 아이들이 잘못 얘기하는 게 저희 학교는 자료를 안 받아줘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거꾸로 물어봐요. 어떻게 됐는데? 그럼 애들은 갑자기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 저 이거 탐구보고서 하나만 넣어주세요라는 얘기를 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교사 지도가 있어야지만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고요. 교사 지도 없이 제출하는 자료는 받아줄 의무가 없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네, 새 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일단 그냥 경제학과 네, 권장 역량이 뭐냐? 평소 사회의 경제 현상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럼 이 경제적 현상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해결하라는 자세도 있어야 돼요. 분석력, 판단력에 기초한 문제 해결 능력도 있어야 되고 이해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사회 현상을 모델을 통해 설명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경제학과니까 아무래도 수학적인 능력도 필요하겠죠. 네. 그 이런 걸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갖고 있다라고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런 능력이 학생부에서 표현이 돼야 된다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평가자라는 건 아무래도 입학사정관이겠죠? 네. 교과 활동, 비교과 활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과는 네, 과목 선택, 이수했냐, 성적, 그리고 세트까지를 교과 활동으로 넣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모두 비교과입니다. 그럼 거기서 뭘 보고 싶냐? 학생의 역량.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역량 있죠? 근데 그 역량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냐면 분석적이나 비판적, 논리적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 전공, 수학, 역량 등으로 드러나게 해주세요. 이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요건 놓고 이제 만든 자료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네, 꼭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네, 이렇게 단순히 학생이 한 활동, 네, 그런 평가, 일반적인 평가만 나열되면 좋은 평가가 안 나온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건 읽어보면, 네, 어머님이나, 네, 그냥 잘 모르는 분들은 읽어보면, 그래도 열심히 했네. 내용이 잘 들어가 있네. 네,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거 인터넷에서 조사만 하면 다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얼마만큼 잘 들어가야 되느냐, 깊이 있게, 그리고 본인이 생각한 흐름이 잘 녹아져 있어야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탐구 과정이 드러나게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전공자로서 무슨 전공을 하겠다, 무슨 직업을 갖고 싶다라는 게 드러나야 되니까 그 안에서 사고의 흐름을 세특을 통해서 드러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요건 아까 했던 내용이고 뭐 요런 거 한번 볼까요? 자, 문학과 매체라는 수업을 통해 문학 작품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됨. 김소월의 진달래꽃이 기존의 인쇄 매체뿐 아니라 라디오, 동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수용 및 생산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매체의 특성에 따라 내용 전달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이해함. 언뜻 보면 괜찮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네, 그냥 학습한 내용 위주죠. 학생이 한 구체적인 활동 자체가 안 들어가죠. 그럼 이게 만약에 외고나 국제고 자사고 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그 전에 잘못 들어간 케이스를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애들이 본인의 전공적인 역량을 드러내려고 우겨넣기 식으로 넣으면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네, 결국엔 뭐냐면 분명히 이거 국어 시간이잖아요. 네, 그런데 갑자기 뮤지컬 배우의 역량에 대해 고민해서 발표했다. 그게 아니죠. 네, 갑자기요? 네, 아니죠. 그럼 이거를 본인의 진로 역량을 어떻게 녹일 수 있느냐. 네, 이거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호기심이 생겨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탐구를 하고
심화 탐구를 해서 진로까지 연계할 수 있는 흐름을 가져가자. 그래서 진달래꽃이라는 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거를 노랫말로 변용한다라는 건데 이런 양상을 탐구해 볼게요라고 주제를 잡는 거죠. 네, 그래서 별 해는 밤 윤동주님의 이걸 가지고 노랫말로 변용될 때 왜냐면 노랫말로 변용할 거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걸 할 수 있고 하나의 작품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변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문학 작품을 뮤지컬 형태로 변용하는 시도를 해봤다. 라는 것까지가 들어가면 네, 어느 정도 평가가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런 흐름을 좀 느끼시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잘 녹아들면 그때부터 우리 아이의 경쟁력은 단순히 일반고뿐만이 아니라 특목자사 고 아이들하고의 경쟁력에서도 뒤처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라는 얘기죠. 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럼 탐구력을 보이는 건 뭡니까? 네,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 또는 실생활에 적용된 거에서 시작해서 호기심을 보여야 되고요. 그걸 가지고 탐구 활동을 합니다. 탐구 활동 안에는 네, 독서 역량까지 드러날 때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거기서 추가 호기심을 가지고 심화 탐구까지 하면 완벽하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전국 단위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에서 하는 활동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내신은 우리 학교에서 열심히 하면 되지만 학생부는 우리 학교 안에서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좋은 대학을 갈 만큼의 퀄리티가 안 나오니까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따라잡을 수 있는 소재들이 전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한두 개라도 들어가야 경쟁력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고요. 네, 더 많은 예시들이 있어요. 네, 굉장히 많은 예시를 넣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꼭 읽어보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네, 또 예시가 있죠? 네, 네, 그 예시 가지고 또 수정 어떻게 하는지 또 예시가 있죠? 또 수정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하나의 키워드로 굉장히 다양한 과목들의 주제를 연계해서 잡을 수 있다. 이게 사실은 또 후속 연계 심화에서 좋은 평가가 나온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역량도 키우면 좋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 그래서 결국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 교과 연계도 중요하고요. 그럼 창의적 체험 활동과 세특의 연계도 중요하고요. 학년 간의 연계도 중요하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네, 오늘 네, 이 교육의 목표를 이룬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여기 좀 구체적으로 세트까지 만들어 놓은 건 이 프레이밍 효과를 주제로 선정하는데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 그리고 실생활 적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가는지를 조금 체계화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읽어보시면 결과적으로 이런 단계를 거쳐서 네, 이런 단계를 거쳐서 네, 최종적으로 내용을 조직하고 만들면 네, 이런 세특을 만들어낼 수 있다. 네, 그래서 여기는 보시면 네, 아까 네,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모든 네, 호기심 들어가죠, 탐구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에 모두 들어갑니까? 독서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심화 탐구까지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들어가야지만 그래야지만 아이들이 학생부 서류 평가에서 뒤처지지 않고 서류 평가로 1단계 합격해서 면접으로 내신을 역전하고 합격할 수 있다. 네, 그런데 이거를 예시를 보기가 힘드시잖아요, 사실은. 그쵸? 네, 그렇다고 뭐 서울대 간해과 학생부 보면 될까요? 걔도 개인적인 거죠. 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의미가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네, 그래도 모르니까 네, 오늘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부터 세특 작성 요령 바뀌는 거 아시죠? 지금 고2까지는 1학년 세특이 국어 500자, 수학 500자, 영어 500자 1학년 말에 적혔어요. 근데 지금 고1부터는 1학기 세특 각 500자씩, 2학기 세특 각 500자씩. 그리고 원래 발표된 건 1학기 세특 8월 31일까지 작성 완료하고 8월 31일까지 마감한다라고 발표가 됐었는데 아까 봤죠? 교사분들의 업무 부담. 네, 너무 얘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행정 예고가 나왔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다고요. 작성을 마감까지 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요. 네, 어떻게 됐냐면 삭제됩니다. 다시 말하면 작성은 8월 31일까지 하지만 마감은 1학년 끝날 때까지.
이거를 조금 우리에게 유익하게, 좀 유리하게 해석한다면 작성은 되어 있을 거지만 나중에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마감이 아니니까. 네,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고등학교 아이들의 학생부를 넣었습니다. 다 일반고 거고요. 일반고 건데 대치동 목동 거 아니고요. 네, 그냥 서울권을 넣으면 너무 좀 좋은 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일부러 경기 인천권 거 위주로 넣었습니다. 실제로 고3아인데 내신이 1.08. 너무 좋지 않나요? 네, 그쵸? 네, 그런데 이 친구는 수의학을 가고 싶어 하는데, 네, 2학년 거까지 학생부를 분석했을 때 수의학과를 쓰기엔 부족함이 많아요. 그래서 3학년 거를 지금 완벽하게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건국대 수의학과를 쓸 겁니다. 당연히 써야겠죠. 근데 서울대 수의학과는 조금 힘들 수 있다. 네, 라는 판단이 서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학생부가 중요하다. 네, 그래서 많이 보시라고. 원래는 개인정보는 공개를 안 하거든요. 더더욱. 근데 오늘만, 네, 오늘만 공개를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만 자료를 공유해 드립니다. 네, 됐나요? 네, 그래서 네, 보시라고 많이 넣어놨습니다. 네, 엄청나게 세특도 많이 넣어놨죠? 네, 많이 넣어놨죠?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라고 넣은 겁니다. 네, 그리고 행특도 넣어놨죠?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안 좋은 세특도 넣어놨습니다. 네, 세특은 과목별 500자, 바이트로 1500바이트. 네, 그런데 딱 봐도 부족해. 내용도 별로야. 네, 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세특 작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모든 면접 질문의 절반 이상이 세특에서 나온다는 걸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걸 알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탐구 보고서라는 걸 아이들이 수행평가로 작성을 많이 할 텐데, 아이들은 여기서 시간을 많이 소비하면 공부할 시간이 없어져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해주는 수업에서는 네, 아이들한테 2시간 안에 무조건 써서 제출해. 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시간 안에 써서 제출하면 사실 양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책 선정하고 거기서 주제 잡아서 이제 탐구 보고서를 쓰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되돌려주는 자료는 첨삭을 해서 네, 이 정도 퀄리티로 만들어서 줍니다. 네. 그래야 아이들이 수행평가 만점을 받겠죠. 그쵸? 네, 이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역할이고 수업이고 관리입니다. 네. 2시간에는 요 정도밖에 못한다. 네, 왜냐면 아이들이 책 선정하고 책 내용 찾고 거기서 주제 잡고 보고서 쓰는 거 힘들죠. 근데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2시간에서 한 3시간까지는 좀 투자라고 하는데 지금 많이 쓰는 친구는 한 7, 8페이지까지 씁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숙달되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럼 이 친구도 똑같이 첨삭을 해서 이렇게 줬더니 네, 굉장히 수행평가 잘했고요. 요걸 바탕으로 PPT까지 완벽하게 만들어서 추가 발표까지 했답니다. 굉장히 뿌듯한 네, 순간이 아닐 수 없고요. 네, 일단 원래대로 한다면 이 모든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한 90분 정도는 해야 되는데 네, 늦은 밤에 네, 90분 정도 집중하는 거 쉽지 않으시죠? 오늘 하루 종일 너무 힘드셨을 텐데 그래서 간단하게 핵심만 좀 말씀을 드렸고요.